누구보다 바쁘게 살아온 그가 퇴사 후 가장 많이 한 말은 "내가 이제 뭐하지?" 였다. 30년 가까이 법조계에 몸담았던 A 변호사. 법정에서는 냉철한 전략가였고 고객 앞에서는 언제나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일에 미쳐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사건 서류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렇게 일과 삶이 하나가 된 채로 수십 년을 살았던 그는 은퇴 후 충격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충격은 단순히 무료함이나 외로움 같은 말로 설명되지 않았다.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았고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감각도 점점 옅어졌다. 바쁜 일상에서 갑자기 멈춰선 그의 하루는 마치 거대한 회색벽 앞에 서 있는 듯했다. 이런 정신적인 충격은 사실 A 변호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공통된 감정이다. 내가 더 이상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 삶의 목적이 사라진 듯한 공허함, 갑자기 깊어진 고립감은 은퇴 이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전문직으로서 강한 책임감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는다. 문제는 이 충격이 우울감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져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A 변호사는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는 나를 살린 건 생각보다 소소한 변화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방법을 우리와 공유해 주었다. 첫 번째, 변화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글쓰기. A 변호사는 퇴사 직후 우연히 한 커뮤니티에서 퇴직자 수기 공모전 글을 봤다. 아무 생각 없이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 중 인상 깊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잘 가지 않았지만 점차 자신이 겪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가치와 교훈을 담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됐고, 결국 그는 퇴직 후 첫 번째 글을 완성했다. 이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가자 예상 외로 큰 반응이 쏟아졌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글을 읽고 감동받았다. 생각할 거리를 얻었다. 자신의 퇴직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는 감정을 되찾았다고 말한다. 이후 그는 매주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종의 자서전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조언이기도 했다. 그는 말한다. 글쓰기를 통해 나는 내 삶의 가치를 다시 정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다. 글쓰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핵심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구성하고 과거의 경험을 자산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퇴사 전에는 변호사였지만 지금은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꾼이자 조언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얻은 것이다. 두 번째, 변화 관계를 다시 맺는 커뮤니티 활동.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고립이다. A 변호사도 처음에는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아내와도 대화가 끊기는 시간이 많아졌다. 결국 그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근처 주민센터의 시니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진짜 우정을 쌓게 되었다. 주 1회 봉사활동, 격주로 독서 토론 모임, 가끔은 등산 소모임까지. 그는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한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그가 과거 변호사로서 쌓은 법률 지식을 이용해 시니어 대상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참여자들은 그의 전문성과 진심 어린 조언에 감동했고, 그는 다시금 필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관계는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넘어서 소속감을 형성한다. 이 소속감이야말로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된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취미와 활동이 있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세 번째, 변화 건강 루틴을 통해 하루의 구조를 되찾다. 마지막 변화는 신체적 건강에서 출발했다. A 변호사는 퇴사 이후 식사 시간도 수면 시간도 들쭉날쭉해졌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밤늦게 잠들기 일쑤였다. 그는 몸도 점점 무겁고 기분도 가라앉는 자신을 보며 이러다 건강까지 잃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루틴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 근처 공원을 30분간 산책하고 돌아와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독서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엔 억지로 하던 이 루틴이 어느새 몸에 익숙해지면서 그는 말할 수 없이 개운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의 구조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들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루틴이 생기고 나서야 하루가 다시 내 것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죄책감보다 오늘도 내가 의미 있게 보냈다는 뿌듯함이 더 크죠. 특히 이 루틴은 정신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됐다.
심리학적으로도 규칙적인 루틴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나이 들수록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A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퇴사는 끝이 아니라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할 기회라는 점이다. A를 내려놓은 순간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건강한 루틴을 통해 진짜 자신다운 삶을 만들 수 있다. 퇴사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A 변호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한번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내가 가진 경험, 나이, 관계, 시간, 그 모든 것이 다시 나를 빛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퇴사 후 느끼는 감정의 핵심은 바로 쓸모없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A 변호사처럼 직업이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사람일수록 그 감정은 더 크고 깊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뇌의 작동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 동기부여와 보상을 관리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성취를 경험하거나 사회적 인정, 칭찬, 성과 등을 받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러한 성취와 보상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둔화됩니다. 결과적으로 무기력, 우울감, 심지어는 기억력 저하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퇴사 후의 삶을 바꾸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작은 성취를 매일 만들어주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식사 차리기,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기,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와 같은 행동도 뇌에선 도파민을 자극하는 성과로 인식됩니다. 이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다시 동기부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자 대상 프로그램에서 정기적인 자원봉사나 주기적인 취미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감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적 연결감이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는 단지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뇌를 활성 상태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은퇴 후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인간관계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연습. 그것이 퇴사 이후 삶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하는 핵심입니다. A 변호사의 사례처럼 글쓰기, 커뮤니티 활동, 건강 루틴은 모두 작은 성취와 연결감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구조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뇌를 회복시키고 삶의 동기를 다시 세워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란 지금까지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그 구조 안에 내가 스스로 만든 루틴과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작은 성취가 있다면 그 인생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퇴사 후 단지 쉬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새로운 나를 설계하는 두 번째 전성기의 시작입니다.